네, 지난해 12월이죠. 주택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해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수혜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하지만 워낙에 또 이 광역교통망을 비롯해서 일자리 또 생활 기반 시설이 함께 조성될 계획으로 이 신도시 인근 지역의 기대감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 강성욱 대표님과 함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가기 전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제 4개 지역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과천의 과천지구하고 하남의 교산지구, 남양주의 왕숙지구, 인천의 이제 계양주가 발표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또는 교통망이 서울과 가까운 지역 또는 일자리가 풍성하게 늘 수 있는 지역이 관심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오늘은 두 개의 지역을 말씀드릴 텐데요. 과천의 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7만 평에 7천 가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4호선이라는 선바위역이라는 역이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GTX 신호선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해가지고 선바위역에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근접해 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천 자체가 중강남권으로 강남과 같이 마찬가지로 가치 상승에 동반을 하는 역할이 강한데 신도시이고 기존 과천보다 가깝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될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하남의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 규모는 한 196만 평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가구 수는 3만 2천 가구 정도 되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3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호선 오금역에서 연장이 돼가지고 강일주를 거쳐서 현재 하남 교산지구에 여기 2개 만들어진 곳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면은 2개면 되면 바로 서울로 접근하고 3호선은 또 교대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도 굉장히 나중에는 인기가 있을 지역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가 6만 6천 가구, 여기에는 GTX B 노선이 연장이 된다는 면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에 계양지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3기 신도시를 보시기 전에 항상 이 부동산은 경험과학이기 때문에 이전에 1기, 2기 신도시가 어떻게 움직였고 변화가 왔는지는 많이 피부에 체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분당이나 일산이나 또는 평촌, 삼본, 중동이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선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2기 신도시는 대표적인 게 이제 판교가 있지 않습니까? 판교 같은 것도 가격이 많이 상승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시는 것처럼 수원, 광교도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마찬가지 3기 신도시도 저희가 관점이나 상품을 잘못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화면상에 잠깐 보시게 되면 하남 교산지구는 어쨌든 강동이나 송파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바로 위쪽이 4호선 연결되기 때문에 사당역과 바로 인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그다음에 위치도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화면 같은 경우가 이제 과천에 이제 과천지구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4호선 선바위역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기반시설이 있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47만 평 되는 이 영역 자체도 실제로 현재 과천보다도 신도시로 새롭게 만들어진 신도시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현재 과천보다도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GTX 신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GTX 신호선이 지나가서 여기에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교통도 편리해지겠고 현재는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역사 위치마다 사실 부동산들이 지금 많이 오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GTX C 노선 같은 경우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쪽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올라가겠고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지금 또 하나의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포인트가 일자리입니다. 자금 용지까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같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근처에 살려는 사람들의 습관과 그런 동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가치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일자리도 있고요. 기존에 4호선이라는 4호선도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GTX 신호선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3박자가 잘 갖춰진 서울에서 가장 인접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남에 이제 교산지구가 되겠는데요. 한 3만 2천 가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지역을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 교산지구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지 같은 교통과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오금역을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되겠는데요. 오금역은 이제 3호선 연장이 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금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일주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라인 자체가 3호선 연장입니다. 네, 3호선 연장입니다. 3호선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연장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울하고 근접성이 굉장히 가까워지겠죠. 오금역하고 유치를 해봐야 한 2코스, 3코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서울과 연결되는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현재는 안 되어 있지만 3호선이 연장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고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 가치 자체도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BRT 노선이라고 그래서 버스가 빨리 달 수 있는, 전용으로 빨리 달 수 있는 형태를 이쪽에서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로나 이런 철도 부분 또는 움직이는 부분들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로 두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와 더불어서 실제로 교통망에 대한 내용도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또 실제로 빨리 진행을 시켜주겠다는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선, 우리가 이제 광역교통망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치 상승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신일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예비 타당성이 통과되어서 2019년 초에는 이제 기본 계획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가는 라인이고요. GTX B 노선이 조금 절차상 조금 늦은데요. B 노선 같은 경우는 인천의 송도에서 남양주 마서까지 가는데 아직 예비 타당성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9년 말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런 형태가 갖추어지면 도심에 역사들이 들어가고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통망입니다. 그중에 철도망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안산선도 원래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분당선 연장선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크게 관심을 가지신 것은 광역교통망 중에 A노선, B노선, C노선, 신안산선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연장하고 또 붙이는 라인도 많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별내선 연장이 있습니다. 별내선하고 북별내에 있는 진접선하고 같이 붙인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진접 쪽에서도 만약에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3호선 연장이라든가 또는 한강선, 7호선 연장은 도심과 직접적으로 연장이 되는 연장선이기 때문에 고업에서 옥정 가는 구간이지만 옥정 쪽에도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디 어떻게 해야 되는 일반 분들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보통 걸립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은 주변보다 시세를 낮게 해서 분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 위례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위례 사례 같은 경우에 분양가 그때 1,700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주변 지역보다 싸게 분양이 되면 시세하고 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1차로 관심을 가질 분야는 아파트 분양에 들어가는 가장 방법입니다. 분양이 물론 들어가려면 청약에 대한 가점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어차피 분양되려면 한 3년, 5년 기다려야 됩니다. 가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무주택 세대주시라면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심 지역에다가 분양을 받게 되시면 실질적으로 분양가도 낮고 주변보다도 시세 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또 프리미엄도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재테크는 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가지셔라. 그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택지 분양입니다. 우리가 구역 정리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수용을 전제로 갑니다. 수용해서 택지를 정리한 다음에 구역 정리된 이 택지를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7년에 LH에서 한 통계 보면 거의 3,000대 1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차익이 많이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필지가 분양을 하게 되면 여유가 되신 필지를 받으셔도 지가 상승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에 토지들도 같이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길이 나거나 또는 철도가 딱 끼거나 역사 근처라든가 또는 새롭게 길이 나는 것 쪽에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로가 수용이 될 수 있어요. 공공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집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린벨트에는 집을 함부로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를 잘 갖추시다 보면 신도시 인근에 주택을 갖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주택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철도 교통망에 대한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 철도망이 갖추어지면 역세권에 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역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역세권 주변은 역세권 법에 의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또는 개발 압력에 의해서 그쪽 개발이 많이 되고 지가가 많이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구역 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 구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경공매를 통하면 물론 피할 수는 있는데 단지 수용이 되기 때문에 수용 예상가보다도 저렴하게 받으셔야 재테크를 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시세로 사셔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 토지는 경공매를 사서 실제로 수용가를 전제로 한 보상 이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데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주변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